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도 역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지만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RNA 바이러스인데 변종을 일으키고 변이를 일으켜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건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올 겨울 미국에서만 해도 독감으로 8,2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500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한국은 매년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약 2,0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아주 맹위를 떨친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치사율을 본다면은 사스는 한 9% 정도, 메르스는 한 20%, 그리고 코로나 19는 0.7% 정도의 한국에서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9는 80%는 무증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는 경증 감기 증상으로 끝납니다. 20%는 폐렴 또는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고위험군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자라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심부전이 있다든지 간질환이 있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는 등 기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험한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 수칙, 그리고 손 씻고 마스크 끼고 그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면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성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뿐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자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는 유전자 조절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회복하고 재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가 치유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료가 바로 좋은 영양소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타민 D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완성, 면역세포의 성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타민입니다. 2019년 한국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남자들은 75%, 여자들은 82%가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비타민 C나 A와 함께 비타민 D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양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컬러풀,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이 결국은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삼도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산화지수를 생성해서 우리 몸의 면역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영양이 돼야 되고, 또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료가 우리가 합성이냐 천연이냐도 중요하고, 또 순도가 어느 정도까지 순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영양 성분 속에 여러 가지 화학 합성물이 같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영양과 함께 독소를 같이 복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왕관 모양으로 생겼죠. RNA 바이러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세포 끝에 예쁜 모양의 당사슬이 붙어 있습니다.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는 것은 당 단백질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이 당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도 여기 보면은 당 단백질을, 당사슬을 가지고 있고, 독감 바이러스도 당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사슬은
이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세포의 모습은 70년대는 우리는 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습니다. 전자현미경이 없었을 때 우리 세포는 이렇게 탁구공처럼 생겼다고 배웠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현미경이 나오고부터 우리 세포는 이렇게 당사슬이 세포 끝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의 끝에 탄수화물의 당사슬이 붙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이런 당사슬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세포의 사진입니다. 이 세포 끝에는 수없이 많은 당사슬이 있는데 일본에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당사슬은 한 개 세포에 약 10만 개 정도가 있을 때 이 세포는 가장 건강하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시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약 3만 개 정도 내지는 4만 개 정도로 당사슬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사슬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당단백질, 당지질, 또 실리아, 촉수, 안테나, 당쇠, 섬모, 글리칸, 글리코캘릭스 이런 이름으로 교과서에 과학 잡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사슬을 지칭하는 다른 의학적 이름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지에는 이 당사슬에 대한 당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95년도 내용인데요. 이 당사슬은 세포에서 인지와 면역과 대화에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사슬이 인간에 있어서 면역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네이처지에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은 이 당사슬은 우리 몸에 흐르는 각종 피 속에 흐르는 호르몬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인지해서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독소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를 잘 구별해서 면역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세포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대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네이처지에 쓰여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하프생학 교과서, 의과대학생들이 보는 저도 이 교과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과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자연계에는 수많은 단당류가 있지만 이 8가지의 당이 당단백질의 당사슬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당사슬을 만드는 재료가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큐코스, 자일로스, 글루코자민, 갈락토자민, N아세틸 유라메이시드 이 8가지의 특수당이 우리의 식이를 통해서 흡수되어서 우리 세포에 당사슬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에 나온 의과대학 교과서에 8가지 당양행소가 사람의 글리코프로테인, 당사슬을 이루는 원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초등학생 추천 도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화두가 되어 있는 이 면역이 과연 본질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우리의 아군인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우리의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바로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세포에 10만 개나 되는 이 당사슬이 그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백혈구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아니면 독감 바이러스가 됐든 이런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별하고 면역하는 역할이 바로 당사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개의 당사슬이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3만 개 이하의 당사슬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수많은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도서관 협회 권장 추천 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2008년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한 마지막 결론적인 자료에 보면은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면역은 당사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독감 감염도 이 당사슬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이완이 이게 숙주세포인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무엇이 결정한다? 당사슬이 결정한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질병으로 이완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바로 당사슬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 당사슬 이상이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들 점액이 많이 나오죠. 기침을 하죠. 자, 이 점액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어막입니다. 그래서 독소가 됐든 이물질이 됐든 미세먼지가 됐든 그런 침입자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기도 속에 이 점액이 그 바이러스와 독소를 1차적으로 방어합니다. 방어해서 내보내는 물질이 바로 가래와 기침입니다. 이 점액이 뭐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수많은 당사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이 미국의 하원 비밀 청문회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2001년도 11월 자료지만 미국이 9.11 테러 후에 탄저변 테러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컨퍼런스를 했느냐 하면은 글라이콜 뉴트리언트, 당 영양소가 우리 몸을 갖다가 영양으로 요소해야 한다면은 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수많은 어떤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의 주제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병원체를 이 당 영양소가 우리 몸을 요소해야 한다면은 면역 세포를 증가시켜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박테리아든지 바이러스 이런 균들을 당 영양소가 감염원을 차단하고 소멸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이 회의에서는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의과대학 하프생학 교과서에 2006년도 판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단당류, 즉 당사슬을 만들 수 있는 8가지 당을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인간에게는 유익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의과대학 교과서에 드디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수많은 건강한 당사슬로 채워진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질병, 더 나아가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우리 몸이 충분히 저항할 수 있고 면역을 키워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당영양소에 대해서 당사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